예, 국민의힘 선대위 공식 출범을 하기도 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는 오늘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자리를 비워둔 채 1차 선대위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직접 만나고 오셨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공약 개발 기구죠. 시민소리 혁신정책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진중권 작가와 우리 김성희 소장과 인사 나누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인사하세요. 아니, 처음 뵙는 분이. 아, 그래요? 네, 네. 그러시군요. 자, 일단은 실장님 그 시민소리 혁신정책회의 공동의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 최종 정해지기 전부터 활동해왔던 그런 기구인 거죠. 네, 정확하게 9월 초부터 활동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그러면 공약과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기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 그 이름에서 그 예. 명칭에서 나오듯이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바가 무엇인가,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의 정책도 개발하고 또 필요하면 그 혁신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사실은 그 이 시민소리라는 그 명칭을 저희들이 이제 이 90년대생 청년들에게 그걸 받아가지고 했어요. 예. 그분들은 대체로 정책보다는 정치 혁신을 더 바라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정치를. 예. 그래서 제가 이 당 대표 이제 그 초청을 받고 갔는데, 예. 그래서 시민 소리의 정책회의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치도 바꿔야 되니까 혁신 정책회의라고 해서 예. 그런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뤄보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자리는 비워두고 네. 인선을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임태희 실장님도 예. 이미 공약 관련돼서 활약을 많이 하셔서 네. 이번에 들어갈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고, 네네. 또 다른 편에서는 김종인 박사님하고 함께 또 짝을 이뤄서 활동을 하실 거라서 뭐 네. 이런 기대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어쨌거나 못 들어가셔서 좀 섭섭한 지점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임태희 실장님이 제외됐다는 것은 김종인 박사님하고 좀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캠프 내 의지를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저도 언론 분석에서 그렇게 보는데 저는 사실 그 당에서 이제 정책 일을 했고, 예. 저는 뭐 윤석열 후보 또 김종인 지금 위원장님 두 분 다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절친은 안 해요. 뭐 안지가 얼마 되지 않고. 김종인계도 윤석열계도 아니다. 예, 두 뭐 분 그렇습니다, 모두랑 저는. 친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그 후보 결정되는 날 11월 5일 날 그 후보 또 김종인 위원장님 예. 그 모이는 자리인데 저를 좀 오라고 그래서 예. 제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이거는 그 앞으로 윤 후보가 이제 이 본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김종인 그 위원장의 여러 가지 정말 이 판을 꿰뚫어 보는 그런 안목, 그리고 이준석 저희 그 당 대표의 그 어떤 젊은이의 이런 그 새로운 어떤 이 정책 방향, 예. 이게 결합이 돼야 윤석열 후보가 정말 날개를 달겠다 하는 전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그 부분을 제가 역할을 한다면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다녀왔습니다. 예, 오늘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셨는데 네. 오전에 보셨던 거예요? 오늘 오전? 9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예. 예. 약 한 40분 정도 만나셨다고 예. 제작진이 그러는데 예.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제가 몇 번 뵀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를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칠 수 있겠느냐. 그 정권 교체를 바라고 또 정말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 국민들의 여망을 우리가 정말 존중을 하고 좀 받들어서 이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시민소리 혁신정책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의견을 뭐 몇 번 이렇게 그 교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힘을 좀 모아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좀 함께 해주시자는 설득을 저는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갔었습니다. 예. 충분히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예, 뭐라고 예. 답변하셨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그래서 저는 그 상당히 들으실 때 네.
머리가 아주 저 흔쾌하게 웃으면서 들으셔서 오늘 답을 주실 줄 알았어요. 오늘 9시 경. 오늘 오전 9시 경. 답을 주실 줄 알고 그러면 이렇게 발표하시면 되겠다 하고 제 나름대로도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워낙 그 정말 경륜도 많고 그러셔서 그런지 예. 그 매사가 굉장히 확실하고 신중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 굉장히 그 명확하고 의지가 그래서 그 절더러 그 우리 저 임태희 씨가 걱정하는 문제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하셨으면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줘요. 그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다 된 걸로도 그렇게 이해할 텐데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기자들한테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근데 예. 걱정하지 근데 이제 말라는 메시지는 예. 기사에 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나오고 예. 아마 한 2, 3분 간격으로 계속 누군가 아니 어디를 좀 그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아, 저더러 예. 먼저 나가라고 하고 예. 나오시길래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 곧 나오실 테니까 직접 한번 여쭤봐라. 아.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제 여의도 도착해서 들었어요. 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뭘 들으셨어요? 통첩이니뭐니. 그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접던다. 그 사이에 주접던다. 그 사이에 무슨 좀 그 변화가 또 있었나. 근데 아. 그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제가 몇 번 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이제 시민소리 정책회의를 운영하면서 예. 어떻게 해야 국민들께서 정말 신뢰를 하고 국정 운영을 맡겨주시겠는가 이 부분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저 나름대로 이 이제 어떤 시대 흐름이나 요구도 좀 파악을 하고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이 정리를 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선거의 부동층이 사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예, 이건 여론조사 전문 또 전문 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10여 년 전 이전에는 예를 들면 저희 그 국민의힘 진영이 사실은 기본표가 높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반대로 됐다고 좀 그 대부분 진단합니다. 예. 그나마 장기 추세선을 이렇게 여론조사 그 기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 장기 추세선을 그려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한 10여 년 전에는 흔히 이 부동층 중도의 이 선거에서 뭐 막말로 반타작만 해도 이겼는데 예. 지금은 훨씬 더 이겨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중도층을 선거가 확장해야 힘들어진다. 된다. 그래서 정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좀 선대위의 임무로 생각을 하면 과연 지금 선대위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하는 그 선대위의 모양과 인물이 그 취지에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6 그 주장을 명의 계속한 거예요. 본부장 예. 임명됐는데 신선합니까?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신선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예. 이 근무를 하면서 총장하셨죠. 총장을 하면서 네. 그 새로 요새 임명되시는 교수님들이 80년대생들이세요. 예. 대개 70년대 후반생이에요. 네. 저는 그분들하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이 국민소득 정말 몇백 불대에 태어난 저희들 세대하고는 이 기본의 이 어떤 역량의 차이가 너무 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의 주축은 사실은 30대, 40대 이 계층들이 굉장히 주축을 이루는데 예. 거기에 호흡할 수 있는 선대위를 꾸리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해서 제가 11월 5일 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작고 실용적으로 아주 젊은 선대위를 하고 이제 의원들께서는 각 지역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현장에서 이런 형태로 해서 후보가 새로운 정치의 흐름을 이제 그 후보가 또 부족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이번 선대위의 핵심이다. 그래야 선거 정말 국민들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아쉽다. 우리 저 당의 젊은 청년 대변인이 예. 보니까 아주 정말
임승호 대변인. 임승호 대변인가요? 얘기를 그 했던데. 청년 대변인도 아니고 그냥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 예. 대변인이죠. 이제 그게 신선한 이제 대변인 엔진이 배틀에서 터져가는 된 느낌이다.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지적에 예. 굉장히 귀 기울이고 음흠.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판을 그냥 짜버렸거든요. 그 캠프에서 판을 딱 짜놓은 다음에 자리 하나 달랑 남겨놓고 예. 오셔라. 예.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도 음. 정말 이 일을 하게 한다면 이제 후보께서는 사실은 이 팀에서 그 짜놓은 어떤 그 계획에 따라서 예. 이렇게 활동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죠. 그 실제로 11월 5일 날도 저는 이제 배우 역할을 할 테니까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맡아 해주십시오 하는 취지의 대화가 사실은 있었죠. 이게 있었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은 그거를 하려면은 사실 총감독이 없는데 그 팀을 먼저 짜놓고 그러면은 어떤 컨셉으로 어떤 개념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죠? 어떤 방법으로 이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부터 새로운 조율이 시작돼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게 또 그게 이제 굉장히 예. 문제라는 거를 정말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김성희 얼마 전 소장님? 그림이랑 똑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즉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고 이재명 후보랑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면서 네. 그냥 선대위를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꾸리는 게 좋겠다라는 여론이 득세를 해서 이렇게 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지율은 또 바뀌게 될 것이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언젠가 떨어져서 이재명 후보와 지지율이 역전되게 되면 네. 선대위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또 나오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박사님께 찾아가서 어떻게든 이 당을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결국 하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많이 계시죠. 예.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지금 시점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100일 정도 이제 100일 조금 남았죠. 예. 3개월. 선거가 예. 그렇죠. 아마 100일 한 닷새 정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 김성애 소장님 말씀대로. 김성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그 회복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 시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이제 딱 시작하면 방향선이고 뭐가 없는 거죠. 정말 이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미흡하다고. 임태희 시장님 말씀이랑 진 작가님 말씀은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러세요? 역시 제가 현실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거의 뭐 다 막 100% 똑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캠프에서 이 상황 예.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해를 못하는 결국 핵심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의 상태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후보의 결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정치 초년생 아니에요. 예.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에 대한 경험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은 거고. 예.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판단이나 이런 거는 현재 이 경선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아마 그 이제 분석이나 상황 파악에 대한 자료를 주로 이렇게 논의하면서 그게 아마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이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그 판단은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거하고는.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이 그 공약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과학적으로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선거 이제 이 여론조사나 이런 내용들을 예. 보고 그 여론조사가 가지는 숫자만이 아니라 변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면 예. 지금 그 여론조사의 그 숫자는 굉장히 위험한 우리 입장에서는 노란불이 켜졌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왜 예. 그러냐면 그동안에 그 지난번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니까 최종 후보 결선 이후에 그 컨벤션 효과를 빼고 나면 사실은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온갖 그 문제가 다 지금 그 쏟아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지를 유보하고 있으면 있었지
그 지금의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바닥 지지율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현 후보의 지지율이. 지지율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지지율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50%가 훨씬 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그 확정된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를 유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율이 사실은 높게 나오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예. 오히려 그거는 그 점에 만족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지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아닌 홍준표나 뭐 유승민이나 이런 후보들을 지지했던 사람들 1차적으로 어떻게 이 표를 흡수할 수 있을 내 표를 것인가. 흡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표가 그런 게 일부 들어갈 건 상당히 들어갔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더 이상 이제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상황이라 이게.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안정된 구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안타까워서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해줘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도 그런 시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공감이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 상황을 인식을 한다면 저는 선대위를 다르게 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저도. 예. 예. 그럼 오늘 나온 선대위 구성은 좀 만족스럽지 않고 신선하지 않다. 저는 제가 이렇게 뭐 기대하거나 뭐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저 모습입니다. 자, 이번 갈등의 핵심 이제 언론에서는 김병준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 인선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고 또 우리 이준석 당대표가 예. 그 어느 아마 그 보도를 보면 예. 어느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문제는 그게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대위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앞으로의 이 판세에 맞는 선거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과 구조로 돼야 되고 또 명확하게 지금은 이제 뭐 거기서 논란 벌이고 할 새가 없으니까 총 감독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일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정 감독은 무슨 조정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이런 이제 선대위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상임위원장이 2명이잖아요. 이준석 예, 대표와 그렇죠. 예. 김병준 위원장. 그럼 도대체 업무가 상임이라는 건 항상 선대위에 자리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럼 도대체 거기서 업무 소관이 따로 없으면 어떻게 이걸 하는 거냐. 그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래서 그 지난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부처에 1차관, 2차관이 있는데 예. 업무 소관이 전혀 나눠지지 있지 않다. 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일이.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에 이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종인 위원장 없이 간다면 그 주도권은 김병준 위원장에 가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선택을 해서 한다면은 예.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날 나왔던 거는 이 김병준 위원장께서 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만약에 확정을 했다면 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김병준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면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고 경험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부족한 부분.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격차 문제라든가. 지역균형 발전에 굉장히 그렇죠.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리고 김병준 특히 이제 행정이나 위원장. 예. 행정 혁신이나 행정 발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공공 부문은 민간 부문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문에 대해서 좀 해주십사 하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한길 전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든 뭐 여러 가지 새시대 준비 뭐 그 속내가 다른 저기가 있으시겠지만 예. 그거는 뭐 수용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님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총괄 선대위원장 한 분 있고 문제가 생길 거다. 상임 선대위원장 2명 있고 총괄 선대위원장 바로 2분 계시면 예. 그것도 좀 총감독 없는 체제로 생각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본부장들이 앞으로 일할 때 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은 방향을 토론하는 시기는 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인제서 무슨 방향을 거기서 뭐 논란을 벌이고 한다 그러면 예. 그거는 사실은 국정을 맡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럼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장의 그런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땐 본부장 중심으로 결국 해나가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선대위에 누구든지
확실한 역할을 이렇게 분명히 해두는 게 이 선대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좋지 않느냐 예. 하는 의견은 저는 귀담아 들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하고 있는데 진 작가님도 질문하실까요? 아니 뭐 특별한 자, 김성희 소장입니다. 예. 아니, 전, 그러니까 전 예. 어떻게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상당 부분 그러니까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진전이 된다 가지고 이걸 또 뒤엎기도 뭐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예, 지금 저도 안타깝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합류를 하신다 하더라도 한동안 또 진통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이 제가 이 김인데 이 사람마다 말하는 그 소위 뉘앙스, 방법이 방법. 예. 또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는 방법이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외교관들이 일본 외교관하고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된다고 보고하는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정치 저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과거에 뭐 대통령도 모시고 또 그 전에 또 다른 당 대표님도 제가 비서실장을 하면서 모셨을 때 보면 그런 부분에서의 미묘한 차이가 굉장한 갈등으로 이게 확산되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런 취지의 주문을 계속 하셨고 이제 당 대표는 후보께서는 예를 들면 뭐 김병준 위원장하고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시킬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분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볼 때 그냥 한쪽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또 얘기하고 특별한 반대를 뭐 해서 나는 안 된다 이렇게는 안 하고 그렇게 대화가 전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거는 같이 가도 같이 된다.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고 이해를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고 그건 왜냐하면 그 이해하는 저기가 다르니까 예. 한쪽에서는 내가 끊임없이 주문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은 아직 안 내놓은 거다. 근데 마치 합의된 것처럼 하니까 그 두 분도 이게 좀 약간 번역기가 다르신 거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제가 과거에 예. 이제 좀 지난 얘기지만 이명박 대통령 제가 비서실장 할 때 예. 그 당시에 박근혜 그 이제 당 대표시죠. 예. 만나시면 상당 부분에 요즘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당시에 그 이제 유정복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죠. 예. 전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통역사 노릇을 제대로 안 하면 큰 사고 나겠다는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특히 이런 시기에는 아마 명확하게 그거를 중간에서 누군가가 좀 심부름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해요. 통역사가 한 5명 있는 것 같아요. 몇 명 있어가지고 이 언론 저 언론에 계속 보도가 돼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언론에 언론에는 솔직히 두 분이 갈등 일으키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예. 보도하기도 좋고. 아닙니다. 전 그렇게 보여요. 솔직히 좀 언론에 좀 섭섭한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보여서. 근데 예. 사실은 확인만 해보면은 그건 정확히 설명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예. 어느 일방의 얘기만 듣고 이제 막 이렇게 이 갈등이 증폭되게 보도가 되고 해서 이게 참 곤혹스러운데 이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우리 후보님 또 우리 위원장님 또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저희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월요일 날 오전에도 당 대표가 가서 뵙고 예. 또 그 일 있고 나서 오후에 이거는 뭔가 좀 제가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예.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취지로 다녀온 겁니다. 그 이제 제가 이 정파적 입장을 다 떠나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오늘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가장 불안해지는 지점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곳이 집권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가 그럼 지금 혹시 안정해져 있는 상태인 건지 혹은 김종인 박사님께서 들어와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실 때랑 그분이 안 계실 때랑 윤석열 후보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그림이 달라지는 건지가 약간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림인지가 지금쯤은 좀 이렇게 전반적인 방향이 제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제시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안 됐지만 준비는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그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셨을 때 말씀을 하시는 건 거죠? 아니요, 당 차원에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정책과 공약은 있는데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김종인 박사님의 결함 여부와 상관없이
큰 그림은 큰 그림대로 밀고 나가게 되는 것이겠군요. 저는 그 기조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지될 것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메시지로 전달하고 그죠? 예, 국민들께 정말 소통을 정확하게 하고 또 전체 선대위가 일정과 후보의 메시지와 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일정 기획들이 예. 그 메시지의 확산과 그 메시지의 소통을 위해서 적합하게 사실은 계획이 되고 실행이 돼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명확한 그 기본 전제에 대해서 공감을 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당 대표야 당에서 계속 계셨으니까 괜찮은데 가령 이제 그 김병준 위원장이 오셨을 때 그 상임위원장으로 오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새로이 논란이 벌어지면 그분은 그분대로 그림이 또 있으실 그림이 있을 수 있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명확하게 이제 정리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하면 혼선을 빚을 수 있으니 알겠습니다. 역할을 이렇게 맡겨서 하시는 게 어떠냐는 의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 많이 예. 주시는데 1290님이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 꼭 국민의힘 선대위에 모셔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할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현재 상태는 진단을 하시면 루비콘강을 완벽하게 건넌 건 아니고 루비콘강에 아직 계신 겁니까? 아직 발을 담그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요즘은 출발도 안 하신 상태 아니에요?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떤 저는 그 제가 국민의힘의 네. 예, 이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합류하시도록 예. 예, 노력을 해야죠. 또 합류하셔야 되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너셨더라도 다시 그 강을 건너가서 다시 또 모셔올 수 있는 건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아니 언론에서 어떤 노력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윤 후보가 노력하셔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1차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대로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면 후보가 또 예. 여러 가지 또 상처를 입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예. 또 후보의 의견도 그래서 어제 모임에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보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 얘기를 했고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내가 왜 그 부분은 개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병준 위원장 그 개인 문제가 아니고 네네. 전체적으로 선거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 나는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충분히 얘기를 했고 어제 저녁 나누셨다고 그래요. 만남에서.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 자리에서 결론은 안 냈지만 네. 그 정도면 좀 생각하면서 서로 이제 좀 생각한 시간 갖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거를 저는 시간을 갖는 시간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언론에서 듣고요. 예. 너무 증폭시키지 않도록 좀 역할 좀 해주세요. 저희는 복식해야지. 다음에 그 정책이나 어떤 예. 공약에 좀 가셔야 되면 예. 한번 모셔갖고 좀 그런 질문 좀 드리고. 아니 근데 제가 말씀 저 드리겠습니다. 정책을 담당 안 해도 불러주실 겁니까? 예, 뭐 안에도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희 예.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